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채널에 국선도 단전 행궁과 국선 기공에 대한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그와 상대적으로 이 섭생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수련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와 비례로 이런 섭생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은 하루에 한 번을 한다고 했을 때 먹는 것은 하루에 3때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건강 보조식품, 기능식품들을 또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매스컴에서 또는 방송 매체에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뭐에는 뭐가 좋더라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은 거기에 맹신하다시피 그 옆 채널에서 홈쇼핑에 그 제품이 그 식품들이 기능성 어떤 식품들이 나와서 불티나게 팔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너나 또는 체질 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대는 그런 현실에 굉장한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호흡을 해봐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서 이렇게 수련을 해봤을 때는 호흡이 턱턱 막히고 그것이 이제 운기를 해봤을 때 기가 돌아가는 것도 원래 회복되는데 한 며칠씩 걸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무리가 따르는데 원래 정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러나 이제 이런 감각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몸속에 축적이 되다 보면은 한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은 다 약도 되기도 하고 독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취사 섭취를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수행적인 차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상태는 내면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하듯이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수련을 한 사람과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수련한 사람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은 항상 가지고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큰 질문을 해결한 부분이 우리 인간 인류 역사상 4대 성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나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위와 독존이라는 그런 나에 대한 또 정의를 했고 또 도덕경에서는 노자는 도를 도라 하면 도라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했을 때 이름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도 했죠.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일가를 했고 하는 그런 수행적인 차원에서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자기의 체질, 체질에 따른 어떤 기능, 또 기질적인 것을 또 성향을 좀 안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수련을 할 수 있고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섭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국선기공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린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양, 모금, 토양, 수음, 토음, 수양, 금음, 금양 이런 식으로 즉 우린 사상체질을 한열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져서 이 4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은 뭐 67년도부터 이렇게 8체질이라고 하는 권도훈 선생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체질론의 체질의학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재마의 사상체질 이후에 하고 있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굉장한 효과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국선기공을 설명을 드리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선기공을 또는 국선도 단전호흡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런 체질을 구분을 하면서 이 각자 체질에 맞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섭생을 하는 것이 수련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 팔체질에 따른 어떤 그런 체질별로 이렇게 그 체질 기공을 하면서 또 국선도 단전 행공은 일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모든 이들에게 맞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국선 기공도 일부는 체형 기공은 구분을 안 해도 됩니다만은 체질 기공은 반드시 이 체질을 알아야 접목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먹는 것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래야 기가 잘 돌고 이렇게 축기도 된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질병도 지금 현재 질병이 있다면 질병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치유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그러면 체질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할 것인가? 물론 너는 의사도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아느냐? 물론 이제 국선도에는 어떤 음양사상, 오행사상, 또 여러 가지 뭐 주역의 원리, 의학적 사상, 심리학적 원리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움직이는 어떤 기적 반응을 통해서 야, 이런 거는 뭐지? 왜 그러지? 궁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어진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돌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돌팔이라고 해서 뭐 전혀 모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에 돌팔이긴 돌팔이지만은 용팔이라는 용팔이로 좀 불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용팔이라 그러면 용한 돌팔이를 줄여서 용팔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잡는 방법은 뭐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맥을 통해서 뚜렷하게 체질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련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맥을 잡듯이 가볍게 잡는 맥들이 아니거든요. 꽉 누릅니다. 이 맥이, 이 혈관을, 이게 다 맥이 드러나지 않도록 꽉 누르다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다 다른 맥들이 죽어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유독 힘차게 머리를 들이밀고 나오는 어떤 그런 맥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나왔을 때는 한 7초 정도 머물렀다가 가볍게 살짝 띄워주면 그 중에서 톡 튀어나온 맥들이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에 맥이 띈다. 이게 이제 검지, 중지, 약지가 됩니다. 1, 2, 3 되면. 이런 손에 탁 잡힌다. 이렇게 하면은 금양체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금음, 이렇게 잡히면 토양 이런 식으로 쭉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뚜렷하게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표식들이란 얘기죠. 자기 선천적으로 타고난 오장육부에 어떤 크고 작고에 의해서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 응어리들이 쌓인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체질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질과 기능적인 것, 어떤 성향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섭생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금양체질 같은 경우는 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췌장, 폐대장, 췌장, 그 다음에 심장, 신장, 간 이런 순서로 적어지고, 그 다음에 금음체질 같은 경우는 대장, 방광, 위, 소장, 쓸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음양으로 폐대장 같이 봅니다. 폐대장, 신장, 방광, 비비장, 심장, 소장, 그 다음에 간담 이런 식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죠. 금음체질과 금양체질 같은 금체질이지만은 장기 배열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양체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간, 신장, 심장, 비장, 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금체질도 쓸개, 소장, 위장, 방광, 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 쓸개, 심장, 소장, 비장, 위장, 신장, 방광, 대장, 폐, 대장 이런 식으로 같은 순서로 이렇게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런 음식도 달리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줬을 때는 거부감이 없이 어떤 수련을 호흡을 해봤을 때 막힘이 없다는 거죠. 소화도 잘 되고 또 모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치유가 되고요. 약으로 이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낫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체질, 쉽게 말하면 태양인이죠. 태양인 이거는 금양이라고 하면 열 태양인이 되고 금음이라고 그러면 한 태양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될 때 가장 강한 장기인 폐와 대장의 기운을 적당히 소모할 수 있는 이는 바다 생선, 푸른잎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하며 육류, 기름진 음식, 밀가루, 뿌리채소처럼 소화가 될 때 간과 쓸개의 기운을 많이 소모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체질들, 목양과 목음은 여기에 목양은 열 태음인이 되고요. 여기는 냉 태음인이 한 태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음인들은 금양체질, 금음체질과 정반대로 이 장기별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목체질은 음식 또한 정반대로 오히려 간과 쓸개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육류, 밀가루, 뿌리채소를 먹어야 약한 폐와 대장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바다 생선과 푸른잎 채소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 큰 장기들은 조금 기운을 다운시켜주고 이 작은 장기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음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켰을 때는 수련이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은 물론 이제 국성기공과 국성도 단전 행공을 제가 여기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섭생법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토체질, 소양인과 소음인, 토양체질, 토음체질, 이게 양이 토양체질은 소양인이 되고요. 토음체질은 열 소양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양의 어떤 한열의 관계는 조금 더 뒤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항상 기운이 강한 장기인 췌장과 위장 쪽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닭고기, 현미, 고춧가루, 사과처럼 췌장과 위장으로 에너지를 부어주는 성질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보리, 돼지고기, 바나나처럼 췌장과 위장의 열을 식혀주는 찬 성질의 음식을 먹어서 강한 장기를 냉각시키고 잉여 에너지를 약한 장기인 신장과 방광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것처럼 아까도 이 큰 장기들은 좀 에너지를 빼주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주고 이 약한 장기들은 복 돋아주는 음식들을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양 체질, 수음 체질 이즉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수양은 열 소음인이 되고요. 수음은 냉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체질, 토음 체질과 정반대로 술 체질은 토 체질식과는 정반대로 현미, 닭고기, 인삼처럼 성질이 따뜻해서 약한 장기인 췌장과 이장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먹고 음식의 성질이 차거나 음식 온도가 찬 음식은 피해서 약한 장기가 더 냉각되지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곡선도 수련을 하듯이 음식으로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오장 욕구의 어떤 그 불균형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약이 되겠고요. 전문가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음식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것들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자기 체질을만 안다면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만 이렇게 먹어줘도 지금 현재 아프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국선 기공을 하게 되고 자기 체질에 맞는 기공법을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이 체질 저 체질 다 맞을 수 있는 무리가 안 되는 국선도 단정 행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수련은 하루에 한 번을 합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러나 이 먹는 것은 하루에 3때를 먹고 또 자기 또 그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를 하는데 이 자기 체질을 모르면 아무 그런 건강 보조식품이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골고루 먹으면 별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분명한 자기 체질을 알고 이러한 음식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건강보조식품 홍삼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화분이라든가 또 뭐 산삼, 장내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체질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국선 기시공 채널에 국선도와 국선기공에 대해서는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체질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올려놓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자기 체질을 모르신다면은 아마 주변에 이런 그 체질 구분을 하는 한의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선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이렇게 적어지면서 비감각적인 어떤 직관적으로 나는 이런 체질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이 정화되면서 저절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이렇게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체질을 알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들을 섭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죠. 보면 참새가 백미하고 현미를 이렇게 먹는데 백미는 안 먹고 현미만 이렇게 쪼아서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절로 곡선도를 하게 되면 되어진다라고도 자연적인 어떤 기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기란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한번 구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혹 모르시는 분은 가까우신 여기 과천에 가까우신 분은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체질을 알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